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여보. 오늘 이제 건축 설계 세 번째 네. 그 설계 순서하고 그리고 설계 순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본 설계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네. 우선 설계 순서를 먼저 볼 건데 설계 순서는 기본 설계, 중간 설계, 허가, 실시 설계 네. 요 네 단계로 가는데 심의라고 있어. 네. 심의는 허가 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데 뒤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굴토심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허가 뒤에 네. 착공 전까지만 받으면 돼. 자, 기본 설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협의하고 결정, 네. 그리고 도면, 그리고 확인. 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협의하고 결정에서는 뭘 협의를 하는가 하면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기본 설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기본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죠. 그치. 기본 설계 도면에는 개요,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정도가 나오던데 네. 그거는 저번에 기획 설계에 봤던 도면 있지. 아, 네. 그 정도가 나오는 거야. 조감도를 빼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은 건축주 확인. 자, 그런데 협의하고 결정하고 도면으로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네.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해야 그렇지. 되죠. 다시 협의, 결정, 도면, 확인. 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또 그렇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가 맘- 만족할 때까지 네. 가야 돼. 자, 그런데 기획 설계할 때 우리가 기본 설계 협의했을 몇 번을 하고 했지? 세 번. 그렇지, 세 번. 대부분 3회 안에 다 끝나. 이게 그냥 협의만 하는 횟수가 아니고 도면으로 나오는 횟수가 3회이기 때문에 네. 큰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웬만하면 3회 안에 다 끝나.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 자꾸 바뀌는 거. 건축주가 계획을 안 세운 경우. 아, 왜냐하면 협의했다가 도면 나왔는데 계획이 바뀌어.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겨.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설계도 마찬가지야. 협의 결정에서 이제 도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건축 도면하고 전문 설계 도면 그리고 확인 요 또 과정을 지었는데 자 협의 결정에서는 중간 설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건축 도면에서는 기본 설계 도면에다가 계획도 창호도 실내 마감표 요 정도가 나오고 네. 전문 설계에서는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요게 나와. 자, 전문 설계 도면은 무슨 설계를 기본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지? 기본 설계 그렇지. 했던 거. 기본 설계를 한 도면을 가지고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나온 건데 네. 뭘 넣어야 된다고 했지? 기본 설계에서는 꼭 가구, 그렇지. 전자제품. 그렇지. 그런 것들 넣어야 되지. 자, 그럼 허가는 이제 확인에서는 건축 쪽 확인을 하고 허가는 이제 허가권자가 해. 저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계속 건축사는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해. 아, 허가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 허가가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네. 허가를 들어가서 변경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 아, 억울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설계를 수정하고 허가를 다시 받고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네. 자, 실시 설계는 시공 도면이 나와. 공사할 수 있는 도면 그리고 수량 산출서, 내역서가 이때 나오는 거야. 역시나 복잡하네요. 그치, 복잡해. 쉽지 않아. 자, 기본 설계는 사람으로 하면은 뼈대를 잡는 작업이 기본 설계이고 네. 중간 설계는 이 뼈대 위에다가 피부, 신경, 소화기관 이걸 넣는 거야. 그리고 허가는 요 중간 설계를 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승인을 받고 실시 설계는 뼈대, 피부, 신경, 소화기관에다가 상세도를 다 붙이고 여기에다가 수량 산출 내역서가 더 들어간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네.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시간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중간 설계까지 왔는데 뼈대를 바꿨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치, 해야죠. 기본 설계를 해야 돼. 네. 사람으로 치면 뼈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그럼 다시 그래서 해야 되죠. 다시 뼈서 맞춰야 되겠지. 네. 자, 실시 설계까지 왔는데 네. 뼈대를 바꾸면 다시 다시 처음부터 가야 해야 돼. 되는 그렇지. 거죠. 자,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하고 중간 설계 때 건축 쪽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야.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가 건축사가 잘못해서 하는 거는 이제 건축사 잘못이지만 건축주가 기본 설계 끝났는데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그건 건축주 잘못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시 설계를 하고 하는 비용은 당연히 건축주가. 주가 내야 되는 거야. 그치? 아이고. 자, 그래서 전체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설계하고 중간 설계야. 허가는 건축사하고 허가건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네. 실지 설계는 그걸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기본 설계하고 중간 설계에서만 건축주가 참여가 가능해. 그래서 이때 하는 게 건축주는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자, 그러면은 기본 설계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네. 자, 여기서 이제 항목들이 있고 협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 협의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협의라고 하지만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협의만 하고 끝나면 설계가 진행이 하나도 안 돼. 그렇죠. 협의를 해서 나는 이걸 할게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자, 기본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은 용도 결정이야. 자, 저 첫 번째 각 층별 실별 용도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임대상가의 경우는 예상 입내 업종을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가 건물을 지어서 여기 뭐가 들어올지 예상이 돼? 모르죠. 그치? 아무도 모르는. 그치?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딱 뭘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운더리를 정해놔야 돼. 아, 왜냐하면은 임대 업종에 따라서 도면들이 싹 다 바뀌어. 배치, 평면, 계단, 정화조, 기계, 전기 싹 다 바뀌어. 그래서 뭐 식당 들어오는 거 다르고 못 들어오는 거 다른 그렇지. 것처럼.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3층 이상에 있고 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건물은 계단이 2개 있어야 돼. 아, 그지? 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건물에 모든 업종이 다 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계단 2개 만들고 그렇지. 뭐 하고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계단은 네. 전체 건축 공사를 하는 데에서 공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계단이야.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그래서 올라야 공사 비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임대 업종을 뭘로 할 건지가 좀 줄여놓으면 아, 그것만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상 임대 업종을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공사비는 늘어갈 수밖에 없어. 일단 다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까. 다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다 그렇죠. 넣어놔야 되니까. 주차도 최대한 막 그렇지 넣어놔야 되고 그치? 정화조도 막 넣어놔야 되고. 자, 그래서 건축주가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공사비는 올라가. 자, 근데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네.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 뭐지? 결정이 우선순위. 그렇지, 결정이 우선순위. 자,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건축주가 결정의 우선순위를 손에 쥐고 있지 못하면은 네. 설계는 안 돼. 지지분해지고 늦어지고 비용도 더 발생을 하고 보통 설계가 늦어지는 현장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건축주가 계획이 없는 상태. 아, 설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 이런 경우가 많아. 둘 다 죽어. 건축주도 그렇고 건축사도 그렇고. 자, 이제 규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자. 네. 자,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를 협의를 해야 돼. 내가 여기다가 국민주택 규모는 면적이 85? 응, 그치. 자, 국민주택 규모는 기억하고 전용 있어.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네. 85제곱미터 이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면세, 돼. 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활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지? 발코니 확장형 발코니. 글쎄, 확장형 발코니. 그래서 이건 기억하고 있죠. 85제곱미터는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네. 복도도 다 빠지고 엘리베이터 계단실 다 빠지고 발코니도 빠져. 그치? 네. 발코니 자체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확장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발코니가 아니고 설계 도면상에 선만 그어 놓으면 그게 확장형 발코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용 면적 허가상 받는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장 발코니를 잘 쓰면은 더 실제로는 넓게. 훨씬 넓게 쓸 수 네.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실의 면적을 협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얘는 1종 건생이야. 네. 30에서 500제곱미터까지는 2종 건생이고 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넘어가. 예. 기억 안 나지? 이거 나눴다는 건 기억은 나는데 자세하게는. 사용해서 배운 거야 이거. 네.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그 용도의 면적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요거 면적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임대상가의 개수야. 예를 들어서 1층에 임대상가를 하나 넣는 것하고 네. 3개로 나눠 놓는 것하고 설계가 어떤 게 달라질까? 벽도 더 그치, 많이 벽도 생겨야 들어가야 되고 또 각 방마다 전기도 쓰고. 그치. 그래서 임대상가가 하나면은 네. 전등을 예로 들면 스위치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임대상가가 3개면 세 개 있어요. 3개를 넣어야 되고 그쵸. 콘센트도 넣어야 되고 더 계량기도 넣어야 되고 많아지죠. 분전반도 넣어야 네. 되고 그리고 또 물 배수 물도 네, 다 그치? 쓰니까. 그래서 임대상가의 개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거야. 더 많아지고. 근데 임대상가를 그래서 이제 임대상가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도 초기에 결정을 하고 가야 돼. 자, 근데 처음에 하나로 다 쓰기로 했는데 임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3개로 나눠졌어.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추가로 다시 내는 거예요. 그렇지. 건물을 준공을 하고 네. 전기, 수도 이걸 다 다시 들어가야 돼. 그것도 돈이 또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부터 여기에다가 몇 개 정도 임대상가를 넣을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건축주가 결정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바뀌지, 그지? 네. 그리고 상가 개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바뀌어. 주택도 마찬가지야. 주택도 예를 들어서 100평에 네. 한 층 면적이 100평인데 여기에 50평짜리 2개를 넣는 거하고 1평짜리 10개를 넣는 거하고 공사비가 훨씬. 많이 나. 네. 1평짜리 10개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 화장실. 그렇지. 화장실. 부엌. 그렇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벽도 더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주차, 조경, 배치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도 협의를 해야 돼. 자, 보자. 또 사무실. 아까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네. 30에서 500은 2종 건생. 500 이상은 업무시설. 업무시설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1, 2종 건생 시설은 주차 대수가 134m 제곱당 한 대. 네. 업무시설은 100m 제곱당 한 대.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을 짓는데 업무시설로 건물을 딱 쳤어. 네. 그러면 훨씬 거- 주차 대수를 많이 빼야 되는. 적게 빼는 거야. 100m 제곱당 한 대. 네. 거기에 딱 맞춰서 주차 대수를 넣어놨어. 네. 근데 이게 업무시설로 임대가 잘 안 돼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해. 못 바꿔. 주차를 할 공간이 없기 안 때문에. 나오니까. 아이고. 자, 그리고 주차의 위치도 협의를 해야 돼. 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 자, 지상에 주차를 할 거냐, 지하에 주차를 할 거냐. 자, 이미 기획 설계를 통해서 어떤 방식 주차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야 이미. 여기서는 결정만 하는 단계인 거야. 자, 주차 방식도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 차이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자주식은 사람이 몰고 들어가는 거. 네. 기계식은 그 기계에다 주차를 하는 거. 주차 타워 그런 주차 타워 이런 거 기계식이라고 해. 자, 그리고 주차 동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추후 증축 계획이 있는 경우 필요 주차 대수도 협의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3층 지금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에 3층까지만 지어놨다가 네. 거기에 3층에 딱 맞춰서 건물을 주차를 딱 해놨어. 네. 내가 나중에 5층을 짓고 싶어도 못 짓죠. 그러니까 주차가 안 되면 못 지어. 그쵸. 용도도 마찬가지. 아까 예를 들었던 용도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이제 조경 보자. 조경 면적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하고, 네. 건물 연면적이 1000m 제곱 미만이면 대지 면적이 5%, 1000m에서 2000제곱미터면 대지 면적이 10%,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면적이 15%. 15%. 자, 그래서 땅은 이미 있고, 네. 그지? 건물을 내가 얼마나 짓는가 따라서 조경 면적을 얼마로 할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규모하고 용도가 결정이 되면 조경은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쭉 따라 들어가는 그치. 거네요. 그래서 규모, 용도 결정이 되면 주차, 정화조, 그 다음에 계단, 그리고 소방 이런 것들이 싹 다 결정이 돼. 이 규모, 용도가 기본 설계 결정이 돼.
자, 조경 위치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경을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조경은? 땅이니까 땅이 되는. 그치, 땅에다 하는. 혹시 옥상에 조경한 거 본 적 있어? 건물에? 네. 그치. 네. 왜 거기다 할까? 옥상에다가. 좋으라고. 접근이 좋으라고. 법적으로 조경을 옥상에다 할 수가 있어.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옥상 조경은 조경 전체 면적 중에 50%만 옥상에다가 올릴 수 있는데 네. 그걸 할 때는 옥상에 한 조경 면적의 3분의 2만 인정을 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자, 법정으로 조경할 면적이 10m 제곱이야. 네. 그러면 이 중에 옥상에다가 할 수 있는 최대 조경은 5m 제곱, 네. 최대 50%까지. 네. 5m 제곱을 위로 올릴 수 있는데 네. 옥상에서는 네. 이거를 3분의 2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7.5m 제곱을 해야지 5m 제곱을 한 것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5m 제곱만 올렸다고 5m 제곱 다 인정되는 게 그치, 아니에요? 5m 제곱을 올리면 5m 제곱에 3분의 3분의 2만 조경 면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네. 건폐율이 크잖아, 그지? 네네. 나머지 공간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위로 그렇지, 조경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야. 하기는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하긴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배치도 협의를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자, 기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물의 면적하고 용도를 결정하는 거야. 이 건축물의 면적하고 용도가 계단, 대지안의 공지, 조경, 소방, 주차 등등등등등등등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이게 결정이 네, 되면. 네. 자, 예를 들면 주차 대수. 이거는 건물의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결정이 되지, 그지? 네. 자, 만약 1층에 주차를 한다. 1층. 그러니까 1층에 주차를 하면 주차 대수가 많으면 1층 상가 면적이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치? 주차 대수가 적으면 1층 상가 상가는 면적을 커지죠. 커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지하 주차. 지하에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자 대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지하를 더 파야 되지. 네, 계속 해야 그렇지. 되죠. 공사비는 더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용도하고 면적이 결정된 거 하나로 주차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1층 상가의 면적이 바뀌어서 임대수익이 바뀌고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는 깊이가 바뀌기 때문에 또 공사비가 공사비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그래서 용도 면적이 결정되면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버려. 따라오는 게 그치. 많으니까. 자, 그래서 건축 계획 단계에서 이제 규모하고 용도 계획을 세웠지, 그지? 네. 그러면 기획 설계에서는 그걸 확인을 한 거야. 네. 내 계획으로 만들어질 이렇게 수 있는 된다. 건물이 이렇게 된다. 그럼 기본 설계에서는 그거를 결정을 한. 난 땅땅땅 그렇지. 못 박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 결정된 게 중간 설계에서 바뀌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허가 받고 바뀌면 또 다시 처음으로. 자, 그래서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없는 경우는 네. 설계를 할 때 이거를 도면으로 작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야 돼. 그러면 서로 머리가 터지겠네요. 그치, 서로 힘든 거야. 그리고 기본 설계 후에 용도나 면적이 바뀌면 다 재설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겠다. 완전 다 거의 다 새로 시작하는 새로요. 거니까. 그래서 꼭 확인이 필요하고 건축주는 그게 기본 설계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안 돼. 둘 다 힘들어져. 건축사든 건축주든. 확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그렇지. 최대한 하는데 그걸 이미 건축계획에서 결정을 해놨다면 그리고 결정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일이 아니야. 훨씬 빨리.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계획할 때 잘 해놓고 설계 들어가면서부터는 확인을 잘 해야 되는. 빨리 아. 빠른 결정 그렇게 가야 돼. 자, 그다음 자, 평면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화장실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네. 창호도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주택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 여기 중요한 거야. 가구, 싱크대, 신발장, TV 위치 협의.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지? 전문 설계가 아니 저기 한다고 나중에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확인해줘도 힘들다고.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배치를 안 해놓으면 네. 전기통신 기계들이 설계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전기 콘센트, 배수 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네네. 그러면 너는 나중에 전문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 기본 설계 평면도에다가 저걸 배치를 해놨다면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근데 안 해놨으면 이제 네가 저 설계를 다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건 맞고 이러면서. 자, 그래서 가구 전자제품은 꼭 기본 설계 표시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네가 이제 상가주택을 져. 네. 꼭대기층에 네가 살 거야. 네. 이제 네가 살려고 하는데 네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가져갈 전자제품도 있고 그렇죠. 새로 사서 들어올 것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건축사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이미 있는 건 알려줄 수 있고. 크기를 다 재서 알려줘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거는 네네. 그 제품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생기느냐면 부엌에서 제일 문제가 생겨. 그래요? 요즘은 화장실 냉장고 사이즈가 크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를 가면은 냉장고를 넣고 나면 부엌으로 나간 발코니 문이 안 열려. 요즘은 또 드럼 세탁기 넣지, 그지? 그렇죠. 그 드럼 세탁기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건조기도 넣잖아. 그렇죠. 그지? 점점 커졌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설계 다 끝나고 건물 다 짓고 나서 집에 있는 거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들어. 냉장문이 안 열려. 문도 안 들어가. 발코니에 대한 냉장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발코니에 냉장고가 들어가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 집이면 내가 가져갈 전자제품, 가구 아니면 새로 살 거면 새로 살 것들을 크기를. 미리 잡아서 건축사한테 목록을 줘야 돼. 중요하네요, 진짜. 그렇지, 중요한 거야. 네네. 자, 그리고 나서 계단, 창호, 난간, 인면도 협의를 해야 돼. 원래 이제 기본 설계 협의를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늘이 첫 번째 시간, 기본 설계 협의 첫 번째 시간. 끝이 아니군요. 다음 주에 두 번째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네.